거실 속 작은 캠핑. 비 오는 어느 날, 노부부는 집안에서 특별한 하루를 계획한다. 거실에 작은 텐트를 치고 손전등과 돗자리, 간식을 준비하며 소소한 캠핑 체험을 시작한다. 어설픈 장작 모형과 간이 요리도구를 앞에 두고 할머니는 작은 간식을 만들고 할아버지는 웃음 섞인 요리 멘트를 날린다. 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어린 시절의 추억과 젊었을 때의 모험담을 떠올린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자연 속 캠핑의 배경음처럼 울리고 두 사람은 소소한 웃음을 나누며 하루를 만끽한다. 작은 텐트 안에서 서로 기대 앉아 손을 잡은 채 노부부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낀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함께함이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깨닫는다. 할머니가 속삭이듯 이렇게라도 함께 있으니 좋아라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힌다.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을 느끼며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서도 진정한 캠핑의 즐거움을 누린다. 짧은 하루지만 노부부에게는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순간이 된다. 어설픈 장난과 웃음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깊어지고 평범한 공간이지만 거실 속 작은 캠핑장은 그들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특별한 장소로 남는다. 집안에서 나눈 작은 모험과 함께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기억과 웃음이 오래도록 남는다. 결혼식 손수건. 지연의 결혼식 날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신부 입장 직전, 지연은 긴장과 설렘에 눈가가 촉촉해졌다. 할머니가 남긴 하늘색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려는 순간 손수건 속에서 오래된 메모 하나가 흘러나왔다. 메모에는 할머니가 젊은 시절 결혼식 날 남편을 위해 썼던 짧은 편지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릴 때 그 마음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지연은 할머니의 마음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태민과 단둘만 남은 뒤 지연은 방금 흘린 눈물을 닦던 손수건을 태민에게 건넸다. 태민은 잠시 손수건을 바라보더니 작은 웃음을 지었다. 사실 나도 이 손수건을 몰래 준비했어. 놀란 지연이 자세히 보니 손수건 안쪽에는 태민이 결혼식 전날 몰래 쓴 편지가 숨겨져 있었다. 편지에는 결혼식 날 지연의 눈물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도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가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편지 끝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결혼식 날 손수건을 함께 든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세대의 사랑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지연과 태민은 놀라움과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다. 단순한 손수건이 사랑과 희생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기억의 상징이 된 것이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이 손수건이 이렇게 큰 이야기를 담고 있을 줄 몰랐어. 태민은 웃으며 답했다. 사랑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잇는 법이지.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이해하며 손수건 하나로 연결된 사랑과 기억의 힘을 깊이 느꼈다. 골목 청소. 매일 아침 작은 골목길을 쓸며 하루를 시작하는 노인 김할아버지. 그의 손에 쥐어진 빗자루와 쓰레받기는 단순한 청소 도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위한 정성과 사랑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골목을 지나가는 젊은 청년들은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고 때로는 김할아버지의 청소를 방해하기도 했다. 어느 날 청년과 김할아버지 사이에 작은 말다툼이 벌어진다. 왜 이렇게 꼼꼼하게 청소해요?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청년의 말에 김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골목을 쓸며 자신이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설명한다. 골목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웃과 마을을 지켜온 자신의 방식이라는 것. 청년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골목길을 다니는 아이들이 깨끗한 길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작은 쓰레기 하나가 아이들의 안전과 즐거움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된다. 그날 이후 청년은 자발적으로 김할아버지의 청소를 돕기 시작한다. 빗자루를 함께 들고 작은 웃음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골목을 쓸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대를 잇는 우정이 생긴다. 마침내 골목은 예전보다 더 깨끗해졌고 동네 사람들은 둘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다. 김할아버지와 청년은 서로 다른 세대이지만 작은 갈등을 통해 이해와 존중,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제 골목 청소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따뜻한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다. 작은 다툼에서 시작된 변화가 가져온 큰 감동, 그것이 바로 김할아버지와 청년의 선물이었다. 그때 하지 못한 말.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께 소홀했던 시간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당연하게만 느껴졌고 감사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삶과 일에만 집중했다.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마디도 자주 건네지 못했고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집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사진첩과 편지가 발견된다. 사진 속에는 생일상 앞에서 웃던 모습, 운동회 날의 추억, 손주들과 함께한 소소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늘 전하고 싶었던 사랑과 격려가 적혀 있었다. 평소 읽지 않았던 글귀들은 마음 깊숙이 울림을 남겼다. 그동안 부모님을 소홀히 대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어린 시절 잔소리로만 기억되는 기억, 바쁘다는 핑계로 놓친 기념일, 말없이 지나친 소소한 순간들까지 마음속에서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온다. 더 자주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결심 끝에 진심을 전한다. 조심스레 다가가 말한다.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이제야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곧 손을 잡으며 말한다. 이제라도 마음을 전해주니 충분히 고맙다. 사랑은 표현할 때 의미가 있단다. 그날 이후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작은 일상 속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관계를 회복하며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낡은 트렁크의 비밀. 70대 초반 은퇴 목수 이만복 씨는 평생 나무와 살아왔지만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존재는 단 하나, 아내 정순 씨였다. 30년 전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정순 씨를 위해 만복 씨의 삶은 헌신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내의 휠체어를 밀며 세상의 모든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가난한 형편은 그의 꿈을 막았다. 대신 매년 결혼기념일이면 다락방에서 낡은 나무 트렁크를 꺼내 아내를 위한 상상의 여행을 준비했다. 첫 해, 붉은 천과 전구로 그랜드 캐니언의 노을을 재현했고 두 번째 해에는 푸른 조약돌과 소라껍데기로 제주도의 바다를 만들었다. 정순 씨는 트렁크 안에서 눈을 감고 여행을 즐겼고 만복 씨는 아내의 미소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 세월이 흘러 정순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만 만복 씨는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트렁크를 열고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다. 사람들은 외롭고 이상한 행동이라 속삭였지만 그에게 트렁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아내를 향한 사랑과 평생의 희생이 담긴 보물상자였다. 만복 씨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손녀는 유품을 정리하다 트렁크를 발견한다. 안에는 찌그러진 종이와 빛바랜 사진이 있었다. 종이에는 만복 씨의 서툰 글씨로 내년에 콩고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별을 보러 가자. 평생 모은 돈으로 진짜 여행을 만들어줄게라고 적혀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모으는 모습이었다. 트렁크 안의 여행들은 사실 돈이 없어 떠나지 못했던 진짜 여행의 꿈이었다. 낡은 천을 걷어내자 바닥에는 동그란 구멍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만복 씨는 평생 아내의 다리가 되어 주었고 죽는 순간까지 아내를 위한 진짜 여행을 꿈꾸었다. 그의 희생은 거창하지 않았다. 작은 노력과 사랑의 반복이 만들어낸 위대한 헌신이었다. 낡은 트렁크는 그렇게 한 남자의 평생을 바친 사랑과 희생을 증명하는 증거로 남았다. 노부부의 연애 편지. 결혼 40년을 넘긴 노부부. 어느 날 아내는 집안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한다. 상자 안에는 젊은 시절 남편이 보냈던 연애 편지와 작은 메모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아내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그 시절 남편이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을 품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편지에는 단순한 사랑 고백뿐 아니라 서로에게 하고 싶은 약속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적혀 있었다. 아내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챙기느라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남편이 다가와 상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내가 편지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남편 역시 마음속 깊이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사랑은 이렇게 글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지금 보면 우리 둘 모두 말보다 행동으로 더 많이 보여줬던 것 같구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둘은 오래전 약속처럼 서로에게 작은 메모 하나씩을 써서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희망의 약속이었다. 그날 밤 노부부는 편지 속 문장 하나하나를 서로 읽어주며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행복을 함께 느꼈다.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월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사랑과 희망이 끝없이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한적한 골목의 오래된 주택. 주인공 지우는 대학 입학으로 서울에 올라와 하숙을 하게 된다. 옆집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살고 있다. 지우는 매일 아침 노인이 창문을 열고 두 잔의 차를 꺼내어 테이블에 놓는 모습을 목격한다. 혼자 사는데 왜 두 잔을 준비하는 걸까? 처음엔 치매나 습관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시간이 흘러 지우는 노인과 조금씩 친해진다.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정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우연히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 노인과 한 여인을 발견한다. 그제야 지우는 깨닫는다. 노인이 매일 준비한 두 잔의 차 중 하나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몫이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인은 평생 매일 두 잔의 차를 내놓았던 것이다. 노인의 의자. 시장 입구 오래된 가게 앞에는 낡은 나무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다리가 휘청거리고 페인트가 벗겨져 사람들의 눈길조차 잘 끌지 못하는 초라한 의자였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노인은 그 의자를 닫고 내놓곤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앉아 쉬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장을 보러 온 노부부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덕분에 살겠다라고 미소 지었을 때 의자의 의미는 조금 달라졌다. 그날 이후 장사꾼들, 장을 본 주부들, 학교 끝난 아이들까지 저마다 이유로 의자에 앉았다. 피곤에 지친 상인이 의자에서 잠시 눈을 붙이기도 하고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앉아 간식을 나눠 먹기도 했다. 의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작은 쉼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웃들끼리 몰랐던 마음을 알게 되고 서로 도와주려는 정이 싹 텄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날, 의자는 젖은 사람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가 되었다. 서로 모여 앉아 나누어 쓴 우산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날 시장을 밝게 물들였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그저 낡은 나무 의자가 아니라 그곳은 모두를 연결하는 마음의 자리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 노인의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시장 사람들은 그 의자를 새로 고쳐 다시 입구에 놓았다.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의자에 앉아 하루의 피로를 풀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그 낡은 의자는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장 사람들의 쉼이자 연결이었고 잊고 지내던 사람 냄새나는 정을 다시 일깨워준 따뜻한 기적이었다. 늦깎이 벚꽃. 김정수 씨는 평생 성공을 쫓으며 깐깐하게 살아온 건축 현장 소장이었다. 가족과는 서먹했고 아내와 자녀들은 그의 권위적인 태도를 어려워했다. 정년 퇴직 후 평생의 방패막이었던 일이 사라지자 그는 허전함을 느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의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 공고를 보고 삐걱거리는 몸을 이끌고 참여했다. 그곳에서 만난 이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화가를 꿈꿨지만 집안 사정으로 접어야 했다. 늦게나마 그림과 사진을 배우며 열정을 되살리고 있었다. 해질녘 공원에 벚나무를 찍으며 소녀처럼 웃는 순자. 할머니를 보며 정수 씨의 굳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봄이 깊어 벚꽃이 만개한 날 순자 할머니는 말했다. 저 벚꽃이 피기 위해 얼마나 긴 겨울을 견뎠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성공만을 좇았던 정수 씨는 충격을 받고 용기를 내 마음을 고백했다. 아내에게 사랑을 전하고 아들과 딸과도 가까워졌다. 순자 할머니와 함께한 여행에서 그는 그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액자에 넣고 늦게 핀 벚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적었다. 정수 씨는 깨달았다. 인생의 성공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피워내는 작은 꽃 한 송이이며 그 꽃은 언제든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늦게 핀 벚꽃처럼 인생의 마지막 봄에도 아름다움은 찾아온다. 늦은 밤 기타 연습.
아빠는 젊은 시절 음악가를 꿈꾸었지만 현실의 책임감 때문에 포기하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왔다. 낮에는 회사와 가족을 챙기느라 바쁘지만 밤이 되면 조용히 기타를 꺼내 혼자 연습을 한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빠의 늦은 시간 활동을 모르고 그저 아빠가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줄로만 알았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막내가 몰래 아빠의 방 문틈으로 들여다보면서 아빠가 진지하게 기타를 치며 노래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손끝에서 흐르는 선율은 아이에게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이들은 다른 형제들과 상의해 아빠를 위해 작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다. 주말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거실에 임시 무대를 만들고 아이들은 아빠가 좋아하는 간단한 조명과 간식까지 준비한다. 아빠가 기타를 연주하러 방에서 나오자 가족은 박수와 환호로 아빠를 맞이한다. 처음에는 민망해하던 아빠도 이내 진심을 담아 연주하며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 그 순간 아빠가 젊은 시절 꿈꾸던 음악가의 모습이 가족과 함께 현실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하다. 연주가 끝난 뒤 아빠는 아이들에게 꿈은 포기한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조언하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가족은 그날 밤 웃음과 감동 속에서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하며 작은 거실이지만 마음만큼은 가장 큰 공연장이 된다. 아빠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즐거움뿐 아니라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까지 얻는 밤을 맞이한다. 버스 창가의 풍경. 매일 같은 시간 출근길 버스 창가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던 주인공. 버스가 신호등 앞에 멈출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건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노부부였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때로는 같은 간식을 나눠 먹으며 미소 짓는 모습은 주인공의 일상 속 작은 위로였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벤치에는 노인 한 사람만 앉아 있었다. 늘 웃던 얼굴은 사라지고 홀로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버스에서 내린 주인공은 용기를 내어 그 노인에게 다가간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원래 이 자리엔 둘이서 함께 봤던 풍경이 있었죠. 이제는 혼자라도 지켜야 할 것 같아서요. 매일 같은 창가에서 보던 평범한 풍경은 사실 오랜 사랑의 기억이자 추억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벽화 속의 두 사람. 한적한 골목길을 산책하던 노부부 민호와 순자는 오래된 벽화 앞에 멈춰 섰다. 아이들이 뛰노는 동네 담벼락에는 색이 바랜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젊은 남녀가 마주보고 웃으며 손을 맞잡은 모습이었다. 순자가 한참을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어쩐지 저 여인이 젊었을 때 나랑 닮지 않았어. 민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늘 그렇게 생각했지. 사실 그 벽화는 수십 년 전 동네 미술학도였던 한 청년이 그린 것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약속한 듯 골목길에서 만나는 두 사람을 보고는 언젠가 꼭 오래 함께할 연인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남겼다. 그 연인이 바로 젊은 시절의 민호와 순자였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조차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생계를 위해 뛰어다니느라 그림 같은 순간들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오늘 문득 마주한 벽화는 잊었던 시간을 되살려냈다.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참 많이 웃었었지.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도 웃을 거야. 저 그림처럼. 그때 근처 가게 주인이 다가와 말했다. 저 그림 젊었을 때 동네에서 가장 아름답던 두 분을 보고 그린 거예요. 사실 모델이 따로 있던 게 아니라 바로 어르신들이었죠. 순자는 놀라 입을 가리고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세월이 빛바랜 벽화 속에 그들의 청춘과 사랑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비록 주름진 얼굴과 약해진 걸음이 되었지만 그 벽화는 두 사람에게 분명한 약속을 전하고 있었다. 당신들의 사랑은 여전히 지금 이곳에,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남아있다. 별빛의 약속. 깊은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 민호는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온 마을이 암흑에 잠기자 창문 너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을 본다. 집안에 있던 작은 손전등을 들고 그는 먼저 옆집 할머니 댁으로 향한다. 할머니, 여기 불빛 있어요. 깜깜한 집안에서 혼자 있던 할머니는 그 한 줄기 빛에 안도하며 눈시울을 붉힌다. 민호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마을의 어르신들과 어린 동생들이 있는 집을 하나하나 돌며 손전등을 비춰준다.
아이의 손전등 불빛은 작았지만 그 빛이 닿는 순간마다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와 안도감이 번졌다. 민호의 행동은 이웃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 어느새 사람들은 집안에서 초와 램프, 오래된 랜턴들을 꺼내들고 마당으로 모였다. 각자의 작은 불빛들이 한 곳에 모이자 암흑 같던 마을은 달빛보다 따뜻한 빛으로 환히 밝아졌다. 아이들은 웃으며 그림자 놀이를 하고 어른들은 모닥불을 피워 따뜻한 차를 나누었다. 정전으로 불편하고 두려운 시간이 될 뻔했지만 작은 손전등 하나가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잊고 지냈던 이웃의 정과 나눔을 되살려냈다. 이윽고 전기가 복구되자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불을 끄고 함께 모였다. 병원 환자 손편지. 노부부 정희와 상우는 은퇴 후 매주 토요일마다 가까운 병원에 봉사하러 간다. 정희는 환자들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를 전하고, 상우는 병실 곳곳을 정리하고 작은 선물과 과일을 나누며 환자들의 웃음을 되찾게 한다. 두 사람의 봉사는 조용하지만 꾸준했고 병원 측에서도 작지만 큰 힘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어느 날 정희가 한 병실 앞에서 멈춘다. 그 방에 환자 60대 남성이 입원한 지 오래되어 무기력하고 의욕을 잃은 상태였다. 정희는 평소처럼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묻고 상우는 준비한 작은 과일을 건넨다. 남성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두 사람의 꾸준한 관심과 친절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매주 반복되는 봉사 속에서 환자는 점점 웃음을 되찾고 작은 대화에도 반응하며 사람들과의 연결을 회복한다. 몇 달이 지나 남성은 퇴원하게 되고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준비한다. 그때 남성은 조심스레 편지를 꺼내 보여준다. 손글씨로 적힌 편지에는 감사의 마음과 두 사람이 보내준 따뜻한 관심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병원 생활 동안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희와 상우는 눈시울이 붉어진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봉사가 단순한 시간 소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작은 기적이었음을 깨닫는다. 편지를 받은 후 노부부는 병원 복도에 앉아 서로를 바라본다.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정희가 말하자 상우는 작은 손길 하나가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될 줄 누가 알겠어요? 라고 웃는다. 병원 복도에는 여전히 환자들이 오가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여운과 보람이 오래도록 남는다. 비밀 요리 학교.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지어왔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요리를 배워본 적 없는 할머니. 은퇴 후 손주가 요리에 관심을 보이자 할머니는 몰래 작은 요리 강좌를 준비하기로 결심한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몰래 손주를 위해 레시피를 연구하며 작은 주방에서 실습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실수 연속이다. 소스가 타고 재료를 흘리고 손주가 몰래 지켜보면서 웃음이 터진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손주와 함께 매일 연습하며 요리 실력을 조금씩 늘려간다. 어느 날 동네에서 작은 요리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손주와 함께 몰래 참가를 결심한다. 대회 당일 긴장한 할머니와 손주는 재료를 엉뚱하게 사용하며 또 한 번 웃음을 주지만 마지막 순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온다. 그동안 몰래 연구한 레시피가 완벽하게 작동하며 심사위원과 관중 모두가 감탄할 정도의 맛과 창의성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대회가 끝난 후 손주는 할머니에게 몰래 준비한 감사 편지를 전하며 할머니 덕분에 나도 용기를 배웠어요 라고 말한다.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나눈 요리의 시간 속에서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삶에 활력을 주는 특별한 경험을 깨닫는다. 이 작은 비밀 요리 학교는 할머니와 손주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선물하며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추억으로 바뀌는 순간을 만들어준다. 이제 두 사람은 매일 주방에서 새로운 요리를 실험하며 서로의 존재가 삶의 활력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을 이어간다. 지팡이에 담긴 삶. 조용한 시골 마을, 80세 목수. 서 노인은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된 뒤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 한때 마당 가득 쌓였던 나무와 도구들은 이제 먼지만 덮이고 그는 자신이 쓸모 없어진 듯 허무함 속에 지낸다. 그러나 어느 날 반려견 멍이가 지팡이에 코를 비비는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문득 깨닫는다.
아직 내 손은 살아있어. 오래된 작업실 문을 열고 다시 나무를 깎기 시작한다. 떨리는 손, 굽은 허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잠든 목수의 혼이 깨어난 것이다. 며칠 밤낮을 노력한 끝에 그는 첫 번째 지팡이를 완성한다. 그리고 경로당에 들고 가 마을 어르신들에게 건넨다. 우리 같이 오래 삽시다. 선물을 받은 이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고 서노인은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 후로 그는 멈추지 않는다.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지팡이 주문이 쏟아지고 80세 노인은 매일같이 8시간씩 나무를 다듬는다. 기자가 찾아와 무슨 마음으로 만드시나요? 라고 묻자 서노인은 담담히 답한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발이 되어주는 게 행복이지. 그의 이야기는 방송을 타고 전국에 퍼져 큰 감동을 준다. 5년 동안 서노인이 만든 지팡이는 무려 4,000개. 그는 여전히 손에서 나무를 놓지 않는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지. 그렇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간다. 그리고 어느 날 젊은 청년 영준이 찾아와 지팡이 제작을 배우고 싶다고 말한다. 서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작업을 가르쳐주고 영준은 힘차게 대답한다.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지팡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잃어버린 삶을 되찾게 해준 희망이자 세대를 잇는 따뜻한 유산으로 남는다. 커피숍의 단골들.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커피숍.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두 노인이 마주 앉는다. 은퇴 후 우연히 다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 이제 그들에게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를 여는 약속 같은 존재가 되었다. 두 사람은 늘 사소한 이야기로 웃음을 만든다. 시장에서 본 특이한 물건, 손주가 그려준 그림, 아침 산책 중 마주친 길고양이 이야기까지. 대단한 주제는 아니지만 서로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커피숍 주인도 이제는 메뉴를 묻지 않고 자동으로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를 내어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며칠간 나타나지 않았다. 남은 친구는 괜스레 자리를 지키며 창밖만 바라보았다. 기다림은 불안으로 변했지만 마침내 며칠 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작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는 소식에 친구는 안도하며 말했다. 이제 괜히 걱정하게 하지 마. 너 없으니까 이 자리 텅 빈 것 같더라. 그날 이후 두 노인은 더욱 자주 웃고 더 자주 안부를 묻는다. 커피 한 잔의 시간이 주는 의미를 알기에 서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커피숍 주인은 매일 같은 자리를 지키는 두 사람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이 가게의 가장 오래된 향기는 커피가 아니라 이들의 우정이구나. 퇴직 후 새로운 시작. 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성호 씨는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느껴졌다. 평생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그림 교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던 그는 망설였지만 한 번쯤 새로운 걸 해보자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된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다. 붓을 잡는 손도 떨렸고 그림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강사의 격려와 함께 조금씩 자신감을 얻고 매주 새로운 그림을 완성하며 성취감을 느낀다. 어느 순간 성호 씨의 그림이 작은 전시회에 걸리게 되었고 방문객들은 그의 작품에 감동을 표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자신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낀다. 가족들도 성호 씨의 변화에 감동하며 그의 삶의 새로운 장을 응원한다. 퇴직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즐거움과 보람을 취미를 통해 발견한 성호 씨. 작은 취미가 그의 인생에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왔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평범한 하루의 비밀. 결혼 50년을 함께한 노부부.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지만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만 읽고 텃밭만 돌보는 듯 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서운한 마음이 스며들었다. 이제는 내 생일조차 잊어버리는구나. 그날 저녁 아내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평범하게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감춰지지 않았다. 밥상을 치우고 방에 들어간 아내는 괜히 눈가가 젖어왔다. 그러던 밤 12시가 가까워질 무렵 불이 꺼진 거실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내가 거실로 나오자 작은 케이크 위에 촛불이 반짝이고 있었다. 남편이 어설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젊을 때처럼 자정에 축하해주고 싶어서 기다렸어. 아내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늘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툴렀던 남편이 사실은 하루 종일 몰래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더 놀라운 건 케이크 옆에 놓여있던 작은 상자였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내가 평생 당신에게 못해준 말, 오늘은 꼭 하고 싶네.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소. 고맙고 사랑하오. 아내는 그 종이를 손에 꼭 쥔 채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촛불을 불었다. 단순한 생일 케이크였지만 그 속에는 평생 함께 해온 세월의 무게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아내는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구나. 오히려 더 깊어지는구나. 하얀 카네이션. 어버이날이면 동네 작은 집 대문 앞에는 늘 한 송이의 하얀 카네이션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해마다 잊지 않고 꽃이 놓이자 점점 그 꽃을 기다리게 되었다. 남루한 삶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순간은 바로 그 하얀 카네이션을 손에 쥐는 아침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도대체 누가 매년 꽃을 두고 가는 걸까? 하지만 정체를 밝히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새벽녘에 살짝 대문을 열고 기다리기로 했다. 이윽고 골목길에서 조심스레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낡은 모자를 눌러 쓴 한 중년 남자였다. 그는 할머니 집 앞에 꽃을 두고 돌아서려다 문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는 놀란 듯 도망치려 했지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너 영순이?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젊은 시절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던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었다. 가족들은 그가 오래전 세상을 떠난 줄만 알고 있었지만 그는 힘겨운 삶을 전전하다 차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멀리서만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왜 돌아오지 않았니?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은 손에 남은 또 한 송이의 하얀 카네이션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미움도 원망도 없이 오직 살아 돌아온 기적 앞에서 눈물과 웃음이 함께 터져나왔다. 그날 이후 집 앞의 하얀 카네이션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었던 가족이 다시 이어진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